보니까 김학의 사건 재정 신청을 기각했더라고. 이건 이제 철학원 동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사인의 단독이에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학의 사건 재정 신청 기각했다. 그러니까 재정 신청이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그 피의자나 고소인이 그렇지. 법원에 직접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왜 재판 신청을 하지 않느냐 받아주면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각. 김학의 사건은 재판할 필요가 없네 하고 기각을 했다는 거죠. 서류도 한번 볼까요? 재정 신청 관련한 쓰여 있잖아. 이균용이라고. 동명이인은 아니겠지? 네, 기각 사유는 신청인이 피의자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내렸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 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이 고소한 범죄 사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여 그에 대한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정 신청을 기각함. 그게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진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멧돼지 가발님, 분노의 똥침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잡한데 그 김학의 사건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김학의한테는 2명의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 특수부 검사들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김학의가 윤중천이 2번째 스폰서예요. 알려진 걸로는. 첫 번째 스폰서가 또 등장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인물이 김학의 사건 스폰서로 등장을 해요. 이때 이 사건을 그 조우영 건하고 비슷하게 끝내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김학의 건과 관련해서 김학의에 관련된 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건을 수사한답시고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윤석열의 첫 번째 스폰서였던 그 사람을 윤석열이 그냥 돌려보내요. 이게 김학의 사건의 시작이어서 그걸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늦춰졌다가 나중에 윤중천과 원주 별장 사건 등이 터지면서 김학의 사건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잖아요. 원주 별장 이런 걸로. 그러면서 뭐 저 사진을 찍었는데 김학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막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요즘 선명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사진이. 그렇지. 그 당시 검찰은 그게 김학의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누구는 삼성 임원 닮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경찰과 검찰이 아주 격렬하게 대치를 하죠. 검찰은 자기 식구니까 김학의에 대해서 수사 안 하려고 하고 경찰에서는 이 사람 무조건 수사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피해자분들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면 그 별장에서 그 의혹이 있잖아요. 약을 먹이고 환각 상태에서 서로 촬영했다.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예쁘장한 사람 하나를 아예 오피스텔에 감금을 해요. 그리고 윤중천이 차 새로 뽑은 거 있죠. 새로 뽑은 차를 보고 차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그냥은 뺏진 않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150만 원인가 주고 뺏어요. 내가 샀다 하고 그 차를 몰고 그 오피스텔에 피해자 감금시킨 쪽에 자기가 거기를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갔다 와. 현지 검사가 그런 거야. 점심시간에도 가고 업무 중에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김학의 사건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이거를 수사했던 게 윤석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니까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그 오피스텔 피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이 재정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균영이 기각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아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김학의는 어찌됐건 우리 선배니까 라고 김학의 사건 덮었던 게 윤석열이라고요. 처음에 김학의 스폰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스폰서 없을 것 같아요. 드러난 게 하나 있잖아요. 삼부토건. 그게 스폰서예요. 놀기 나름이겠지만 삼부토건이 최은순이랑 윤석열이랑 골프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스폰서야. 명절마다 과일 바구니냐 고기 바구니냐 그것도 사람들 되게 착각하는데 과일 바구니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밑에 깔린 게 있는 있다고. 거지. 그러니까 과일 뭐 몇만 원짜리 되지도 않는 거 과일 보냈어?
뭐 정육 보냈어가 아니라 그 밑에 얼마가 깔리느냐 그게 스폰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내 검찰 선배가 그런 식으로 좀 놀아 딱 그거 아니야. 지금 이 해병대 그거 저기 저 사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검사가 뭐 약 좀 먹이고 뭐 원 별장에서 뭐 그것 좀 했기로 스폰서가 좀 있기로서니 그걸 수사하면 누가 검사하겠냐 그 마인드인 거 이 대가리가 정말 짜증나 죽겠네. 아 씨발. 근데 그게 이거를 재정시청 기각했던 이균용이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기각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 판단을 방금 읽어본 걸로 보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이걸 왜 기각했을까?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판검사가 이렇게 서로 같은 연수원 나오고 해서 맨날 친구 동생 먹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범죄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의 피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 김학의 사건에서의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억울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김학의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피해가 구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피해 사실대로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가 그 처벌조차 받지 않으면 이 피해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 도망쳐갖고 신고 안 했냐 같은 헛소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검찰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사실은 경찰에서 다 나왔던 거를 계속해서 검찰에 눌렀던 거잖아요. 내가 가서 신고를 해봐야 나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돼버리고 예를 들면 영상 찍어놨잖아. 네. 검사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영상 유포해버린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겠지. 윤중천 같은 양아치 통해가지고 그런 짓 하겠죠. 그러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 중에 아주 극소수는 양아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걸 덮고 있는 놈이 사실 윤석열이었던 거고 이걸 진짜로 덮었던 거는 그런 거 아니야. 친구 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걸 카르텔이라고 하잖아. 저번에 너 나랑 술 마셨지? 그 친구 있잖아. 그럼 이걸 만약에 사건이 들어왔어. 영향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유, 알아서 하죠. 윤석열이 엄청 양심 있는 놈이어가지고 야 이건 내가 뭐 이균용이가 뭐 이거를 재정시청 받아주면 어떡하지? 난 받아들이겠어 할 놈이에요 스타일이? 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서로 동서지간이라고 하잖아요. 미친놈들. 예. 자 이야기 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부적격 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맞는 육사 기념물 재배치위원회 총괄 간사가 뉴라이트래. 육사 교수인데 성향이 완전 뉴라이트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 있잖아요.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게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장학금 또는 돈을 받고 일본 실드 친 애들이야. 예. 말은 그럴듯한 뉴라이트지만 재정 wak화를 건전 재정이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악질적인 놈들을 지식인으로 표현한 게 뉴라이트잖아요. 육사 교수 중에 그런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뉴라이트가 홍범도 흉상 철거를 주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특히나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건 이건 분명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육군사관학교 자체 판단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크게 되면 육군사관학교가 뭐라고 이걸 끝까지 밀어붙입니까? 그냥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됐으면 그냥 없는 척 그런 일이 없었던 척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진한다는 건 뒤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저 육사 나종남 저 사람이 심지어 군사 사학과야. 와 씨발. 왜냐면 저 우리나라 저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든 항일 독립투쟁이든 6.25든 다룰 거 아니에요. 네. 군사 사학과면.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을 안 해서 그때도 난리 났던 사람이더라고요. 박정희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저런 애들은 육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 이를 독재로 매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일견 우리나라 이찍들이 보면 맞늘 맑았지만 저게 독재라는 의미잖아요. 대단하다. 저는 이런 문장들을 다른 나라의 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까봐 겁나네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교수 중에 교수가 저런 자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해요, 진짜. 야, 진짜 대단하네요.
대가리가 단단하네요. 너 저런 애들 저기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오면 다 쓸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도 약간 극우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저게 말이 됩니까? 독립운송단 싹 지우겠다는 것보다 더 됩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선생님은 용서하셨지만 내가 야.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시켰다는 그 네. 한편 이해를 하지. 그때 비약적 발전을 했으니까. 근데 박정희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대잖아. 저런 미친놈들이 육사 교수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박정희가 한국 민주주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왜? 얘는 박정희는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나중에 군대로 돌아간다고 했다가 거짓말을 시작해. 예. 그래서 지가 집권을 해. 그 나중에 법을 바꿔. 종신 대통령이 돼요. 민주주의 가장 기본이 뭔데. 18년 동안이나 집권했는데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대. 저런 정신병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교수랍시고 있는 거야. 딴 데도 아니고 육사에. 난 저게 경제 발전인가 한참 쳐다봤어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대. 자기 정적들은 닭 모이 분쇄기로 갈아버리는 그 정도 수준이잖아 대한민국 사회가. 김대중 대통령은 암살하려고 그러고 김영삼 하면 집안에 연금시켜버리고 어처구니 없네 진짜. 넘어갈게요. 정말 대한민국 사회 놀랍다. 자 리틀 DJ님 고맙습니다.